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대세가 될 거다. 아니다,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됐다. 분분한데 한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핵심은 선물이 아니라 현물 ETF라는 점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거래되는 금현물 ETF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금을 귀금속 가게에 직접 가서 사도 되지만 같은 돈으로 현물 ETF를 사도 내 계좌에 금이 쌓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도 되지만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를 통해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승인받은 ETF 11개는 0.2에서 1.5% 수준입니다. 국내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세금도 ETF가 불리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고 내년에 가야 소득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수료나 세금 측면에선 국내 개인에겐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른바 큰손의 유입입니다. ETF는 어엿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대형 기관 투자자가 사들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엔 분명 우군입니다. 다만 큰손이 늘 축복만은 아닙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만큼이 빠져나가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부로 세계 2등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원래 128층짜리 중국 상하이 타워였는데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공식 개관한 빌딩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세계 1등도 아니고 우리나라 빌딩도 아닌데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한국 건설사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메르데카 118입니다. 메르데카는 말레이시아어로 독립이라는 뜻, 118은 짐작하시듯이 층수입니다. 지상 118층, 지하 5층, 높이는 679m입니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습니다. 완공까지 8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3층짜리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알리파 바로 그 다음을 잇는 건데 부르즈알리파도 2009년에 삼성물산이 완공했습니다. 메르데카 118의 외형상 특징은 유난히 길고 뾰족한 첨탑입니다. 미적 요소를 살리면서 이색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첨탑의 길이만 160m, 웬만한 40층 빌딩 그 이상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118층 위에 얹어야 했는데 그 높이에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압 제구로 밀어서 올리는 신공법을 썼다고 합니다. 메르데카 118이 완공되면서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는 세계 6등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직원 한 명이 2천억 원을 빼돌려서 단군 이래 최대란 별명이 붙었었는데 베트남에선 차원이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횡령 혐의액만 16조 원입니다. 베트남은 바로 이 사람 회장님의 소행이었습니다. 부동산 기업 반티팟 홀딩스의 쯔엉 미란 회장인데요. 양쪽 사진은 같은 사람입니다. 오른쪽이 피의자 기록용 사진 머그숏입니다. 혐의액은 304조 동, 우리 돈 16조 3천억 원은 베트남 GDP의 3%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60조 원짜리 횡령 사건인 셈입니다. 수법은 일종의 은행털이었습니다.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사이공 상업은행을 악용했습니다. 유령회사 천여 개를 만들어서 허위 대출을 마구마구 해준 겁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추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유령회사 명의의 불법 회사채를 4만 명에게 팔아서 그 돈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횡령은 더 늦게 들통났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역대급 범행인 터라 혼자 할 수는 없었겠죠. 범행을 눈감아준 고위 관료 등 86명이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호찌민 법원에서 3월부터 시작됩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사형 선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